안녕하세요. 예비군이 끝난 레알 아재 모아요입니다. 저는 예비군에 갈 때마다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달리는 댓글이 군대 잘 다녀오세요. 2년 기다릴 수 있어요. 형, 입대 축하해. 입대와 예비군의 차이를 모르는 우리 깜찍한 잼민이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스페셜 영상. 모아요는 군대에서 어떤 친구였나요? 정신이었죠 뭐. 예비군 대똥꼬쇼 기대해주세요. 와, 군대랑 이번 주제랑 무슨 관련이 있죠?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기승전모 주제 최초로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작품 원피스 나루토가 뒤로 갈수록 개판이라고요. 이 작품 앞에선 어림없는 소리. 원나블의 용두삼이 끝판왕 10년 동안 같은 기술만 쓰는 만화가 있다? 나루토의 나선한 뺨치는 우려먹기 월화천충 기승전모 블리치 이 시국에? 기승전모 블리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쿠보 타이토 본명은 아니고 팬네임이라고 하네요. 그는 1996년 소년점프에서 Ultra Unholy Hearted Machine 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기록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듣보잡에 가까워 깔끔하게 패스. 그 다음으로 좀비 파우더라는 만화를 주간 소년점프에서 연재했으나 이 작품은 4권 만에 급하게 완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더럽게 재미없어서. 게다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전에서 펼쳐질 블리치의 모든 괴랄한 문제점들은 이 좀비 파우더에서 이미 등장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역시 작품은 작가의 모든 걸 방영하는 거울. 그리고 2001년 드디어 그는 오늘의 주제인 블리치를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블리치의 초창기라. 제가 말이죠,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블리치 초기 내용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길래 저기 벌툰 가서 1권부터 좀 봤거든요. 기억이 안 날만 했습니다. 블리치의 처음 부분은 이치고가 루키아의 사신의 힘을 얻고 호로를 쓰러뜨리며 세계관의 떡밥을 조금씩 흘리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호로라는 말을 들으면 흠칫할 수도 있는데 블리치 세계관에서 호로란 일종의 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사신 대행편이라고 하는데 특유의 자기적인 개그와 뭔가 시작될 것 같으면서도 김세게 빨리 끝나는 전투, 여기에 옴니버스식 구성이라 몰입도가 떨어지는 점까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시기에 블리치를 구리다 생각했는지 인기는 영에 수렴했었죠. 결국 작가의 전작과 같이 완결날 뻔한 위기가 또다시 찾아왔는데 작가와 편집부가 끈질긴 노력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돌파구는 바로 전형적인 소년점프식 배틀물로 탈바꿈하는 것이었죠. 블리치와 같이 초기엔 옴니버스식 구성이었지만 장기 연재를 목표로 배틀물이 된 작품은 의외로 많은데요. 드래곤볼, 유유백서, 샤먼킹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블리치는 그 결과 노잼이라 기억조차 희미한 사신 대행편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우리들에게 익숙한 소울 소사이어티 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3대장이라 드래곤볼, 슬램덩크, 유유백서가 1990년대 초반에 만화 3대장으로 군림했던 자리를 2000년대에 들어서 소년점프의 3대 인기 배틀물인 원피스, 나루토, 헌터 엑스 헌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터 엑스 헌터의 작가 토가시 요시히로의 잦은 휴재와 옴니버스식 구성에서 배틀물로 탈바꿈한 블리치의 반란으로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의 3강 형태가 형성됩니다. 이 세 작품을 묶어 원나블이라고 한국인들만 부른다고 하네요.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이런 말 하면 만알못이라고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동네는 워낙 원피스의 신격화가 심한지라.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난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때 나루토가 원피스보다 순위가 높다는 거, 아니 2005년부터 블리치가 무려 3위에 빛나는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블리치 소울 소사이어티 편, 루키아가 사신의 힘을 남에게 빌려줬다는 이유로 영혼들의 세계인 소울 소사이어티에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인공 버프 몰빵받은 인물 보우마스터, 전투력 측정기, 제2의 짐쿠라가 소울 소사이어티로 쳐들어가는 내용이죠. 소울 소사이어티의 구조와 호정 13번대의 등장. 와, 그럼 등장인물이 13명이나 늘은 건가요? 복잡할 것 같아요. 훗. 13명의 대장에 부대장에 각종 석관도 있으니 안심하라고. 적어도 26 플러스 알파라는 거, 이 이야기는 전에서 계속하도록 하죠. 어쨌든 개성있는 인물들과 멋진 액션, 여기에 뒤통수가 쓰라린 고급 반전까지 블리치의 인기는 급상승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2005년부터는 소년점프의 연재 만화 중 3위를 기록했으며 21세기 일본 만화 중에서는 판매 누계부수 1위이자 유일한 1억 부 돌파 작품이라고 합니다. 2004년부터는 TV 도쿄에서 골든타임에 애니메이션도 방영했으며 방영 초기 엄청난 연출과 작화 퀄리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블리치는 큰 인기를 끌은 작품으로 만화책의 누계 부수는 나루토보다 많고 원피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애니메이션도 2007년 1월부터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넘사벽의 드래곤볼 다음으로 나루토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원피스 의문의 1패 정립. 블리치는 소울 소사이어티 편에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아랑칼 편에서 그 전성기를 이어나갑니다. 대책 없이 던져두기만 했다고 생각한 떡밥들을 차근차근 회수하였고 우르키오라 하하카, 에스파다의 등장으로 캐릭터의 다양성 확보, 여전히 화려한 전투씬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블리치를 꽤 늦게 봤습니다. 처음 블리치의 캐릭터를 본 것은 당연히 파오케였죠. 파오케에서 블리치의 캐릭터들은 나루토의 롱리나 키사메 같이 시끄럽지도 않아서 딱히 손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투니버스에서 블리치를 방영할 때도 저는 저게 뭔데 씹더가를 박아버리고 풍둔 주둥아리술에 열광하고 있었죠. 그렇게 블리치가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만화책을 읽었는데 오 마이 갓김치. 계속 블리치가 뭔데 씹더가 라고 박을 걸 후회했습니다. 블리치가 기승전무 주제 최초로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작품이라고 했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 정형화된 패턴. 자, 여기 에스파다 중 한 명이지만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짤 하나만으로 앞으로 나올 대사를 예측할 수 있죠. 너가 몇 번대 대장이냐? 마네를 꺼내라. 방심했군. 나도 전력을 다하겠다. 어떠냐? 나의 필살기 뿌슝빠슝이다. 호정 13번대도 별거 아니었군 그래. 아니, 이 힘은... 훗, 강하지만 이제 끝이다. 사실 뿌슝빠슝보다 더 강력한 기술이 있었지. 바로 푸른 눈의 센즈다. 이걸 맞고 살아남은 녀석은 나보다 윗계급인 병신TV밖에 없지. 아니, 이걸 맞고도 멀쩡하다니. 뭐라고? 특히 블리치의 뭐라고는 이렇게 모음집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게노젠 과거해상 나오고 죽겠죠 뭐. 이게 무슨 구문독해 반복 패턴 익히기도 아니고 요약하자면 A는 B보다 강하다. 그런데 B가 파워업하면 A를 이길 수 있다. A도 파워업을 한다. 반복. 이걸 조금만 반복하면 조연들의 전투고 많이 반복하면 주요 인물들의 전투겠죠. 턴제 전투입니다. 하도 지겹게 이런 패턴이 계속되다 보니 싸움이 붙으면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다 예상이 돼버리죠. 이치고가 이기겠지 뭐. 이기는 공식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상대의 칼을 먼저 잡는 사람이 이겨요. 두 번째, 모아여 뺨치는 설명충. 배틀물에는 흔히 해설을 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나루토에서 사스케와 데이다라가 싸울 때 옆에 있던 토비는 데이다라를 도우는 역할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역할은 해설입니다. 이게 자연스럽든 그렇지 않든 해설하는 캐릭터가 있는 것이 이것보단 낫습니다. 셀프 해설보단 낫죠. 블리치는 해설하는 캐릭터가 따로 없어서 자신의 힘이 어떤지, 자신의 기술이 어떤지 스스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술의 특성마저 설명해주고 앉아있죠. 쿠치키 벼쿠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이누야샤의 세쇼마루격 인물로 봤습니다. 특유의 차가운 성격과 압도적인 힘, 감동적인 외모까지 흡사했죠. 하지만 이런 간지나는 모습으로 자신의 만해에 대해 박찬호씨에 빙의하여 설명하는 꼬라지를 보고 역시 가쇼마루라고 외쳤습니다. 세쇼마루는 맘에 안 들면 그냥 닥쳐. 하고 날려버리거든요. 물론 우리의 이치고는 설명 따위 하지 않고 접해버립니다. 이러한 설명에서 허세 넘치는 대사는 덤이겠죠? 너무 강한 말은 쓰지마. 약해 보인다고. 제가 블리치를 중2 때 봤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대사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블리치의 대사는 지나칠 정도로 소속과 계급에 집착을 합니다. 인물들이 처음 만나면 나는 모모 단체의 모모 계급인 모모다 라며 안 물어봤는데 친절히 관등 설명을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세 번째, 파워 인플레. 블리치 역시 배틀물의 고질적인 문제인 파워 인플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만해. 고결한 영합을 타고나는 4대 귀족 출신이라도 만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설명이 있고 나서 단 몇 화 만에 부대장도 아닌 석관이 만해 써버리기. 빡빡이 최강설은 블리치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호정 13번대. 와, 너무 멋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호정 13번 대장급의 전투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전투력 측정기라는 소리죠. 새 등장인물이 다 대장급이랍니다. 에스파다 10명도 대장급, 바이저드 8명도 대장급, 슈테른리터 26명도 대장급이라고 언급하죠. 아니 그러면 대장 아래 부대장들과 석관은 어쩌라는 거냐? 네, 그래서 대장 아래 계급은 렌지 빼고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아군의 전력만 너무 구린 거 아니냐? 네, 그럴 줄 알고 0번대가 등장합니다. 근데 적은 덧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파워 인플레는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고 인물들의 전투력의 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소모되는 캐릭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가장 강한 적은 인간 플러스 사신 플러스 호로 플러스 퀸시가 전부 섞인 역대급 혼종 이치고가 때려잡습니다. 파워 인플레도 이치고 앞에서는 그저 철자 모를 영단어에 불과하죠. 네 번째, 문제 많은 주인공 쿠로사키 이치고. 제가 블리치를 꽤 늦게 봤다고 했죠. 전 블리치의 주인공이 렌지인 줄 알았어요. 비주얼부터 뭔가 좀 너무 평범해. 물론 파워케에서도 렌지가 더 좋아.
이치고는 소울소사이어티 편까지는 당연 비중 원탑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뭔가 나사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악역들과 말싸움을 하면 이유는 몰라, 난 그냥 널 이겨야 돼 같은 논리나 펼치기 때문에 이치고는 그냥 말없이 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투 센스, 아군인 호정 13번대의 인물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전투력과는 별개로 센스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치고는 그냥 참백도 휘두르는 것이 전부죠. 아니, 이치고가 기합을 놓고 있어. 엄청난 걸 보여줄 모양이야. 응, 월화천충. 블리치에선 이 월화천충을 10년이나 우려먹은 후에야 신기술이 나옵니다. 바로 월화십자충이죠. 이건 너무 개소리야! 그냥 토시로가 주인공 하자. 사실 이치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루피는 해적왕이 되겠다는, 나루토는 마을 이장님이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치고는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마다 바뀌죠. 결국은 이치고가 싸우고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주인공을 거기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들었죠. 블리치의 작가가 인터뷰에서 말하길 스토리보다 캐릭터를 먼저 만들며 그 캐릭터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며 스토리를 짠다고 합니다. 슈퍼 반전으로 블리치를 그리게 된 계기도 루키아를 먼저 만들고 이 캐릭터의 활약상을 그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저는요? 너는 뭐 루키아나 지켜. 이치고가 구려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 밖의 문제점을 폭풍같이 알아보자면 풀리지 않은 수많은 떡밥들, 공격은 뒤에서 해야 제맛, 곱하기 여러 번, 구도의 재탕, 전투 중에도 뜬금없이 등장하는 코믹신, 적에게 지나치게 동정하는 등장인물들의 아가페 정신, 2012년경 한참 스토리 때문에 욕먹을 시기에 작가의 혐한 발언, 점프에서 압박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급완결까지. 블리치는 결국 팬들조차 실드칠 수 없는 작품이 돼버렸습니다. 이모저모라 쓰고 사실상 전에 화장판이라고 읽는다. 블리치는 2015년부터는 토리코, 은온, 니세코이와 함께 태물 사천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서양 쪽에서는 블리치의 내용이 막장으로 흘러가든 말든 간지 때문에 봤다고 합니다. 옛말이고 2015년부터는 양덕들에게도 욕먹었다고 하네요. 블리치에서 유일하게 욕먹지 않는 부분이 단 한 개가 있긴 한데 바로 작화. 블리치의 그림체는 상당한 미형으로 깔끔한 펜선을 구사하며 과감하고 역동적인 구도를 사용합니다. 재탕이 많은 것을 제외하면 작화로는 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뒷배경을 거의 그리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가의 말로는 캐릭터의 임팩트를 위해 배경을 그리지 않는다는데 신박한 대답이군. 임팩트를 위해 칼만 그리는 건 어때? 블리치의 애니메이션은 2012년 3월에 사신대행 소실편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원작이 2016년에 마무리되었는데도 천년혈전편에 애니화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책인 게 막장에 정점을 찍은 천년혈전편을 애니화한다면 이미 원작에서 들었던 비판을 한 번 더 듣는 꼴밖에 안 되며 이런 막장을 애니화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작에서 무책임하게 싸질러 놓은 떡밥을 애니에서 다 회수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오리지널 스토리로. 그렇게 관련 작품은 더 이상 없는 걸로 생각했으나 2018년 7월 갑자기 분위기 실사화. 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체 만화 실사화는 왜 하는 걸까? 성공한 사례가 있기나 할까?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반전으로 판권이 저렴하고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블리치의 실사 버전은 수준 높은 연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흥행은 참패, 반전은 없는 것이었다. 용두삼이 끝판왕 블리치였습니다. 총총